저는 내년 3월 결혼 날짜까지 받아놓고 준비를 하고 있던 예비 신부입니다. 남자친구와 저는 3년간 연애를 했고 올해 초부터 서로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해서 얼마 전에 양가 부모님 허락을 받고 상견례까지 마친 상황이에요. 조금 서둘렀으면 올가을에 결혼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마음에 쏙 드는 예식장은 예약이 꽉 차서 비어있는 날짜도 없었고 신혼집 문제도 있어서 여유 있게 내년 봄에 결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비 신랑인 남자친구는 33살, 저는 29살이에요. 결혼하면 시누이가 될 여동생들이 둘이나 있었지만 요즘 세상에 같이 살지 않다 보니 시집살이도 걱정하지 않았고 우리 둘만 결혼해서 잘 살면 될 거라고 생각했죠. 연애만 하던 시절에는 집안 식구들까진 관심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 결혼 준비를 하게 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제 남자친구가 자기 가족들이랑 생각보다 훨씬 친밀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예전부터 매달 10만 원씩 부모님과 여동생들과 함께 회비를 모으고 있다 하고 그 돈으로 가족 모임이나 여행을 다니는데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초반에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 처음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뒤로 남자친구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남자친구는 결혼하고 나면 저도 이 집안 사람이 되는 거니까 같이 10만 원씩 회비도 함께 내고 시댁 가족 모임에도 같이 참석하면 좋지 않겠냐고 하는데 솔직히 그 집안 사람들끼리 다 모여서 밥 먹고 여행 다니는데 제가 끼고 싶겠습니까? 난 괜찮으니 하지 않을 거고 결혼 전부터 하던 거니까 반대하거나 말리진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빠 집안 행사니까 나까지 끌어들이진 말고 오빠가 알아서 해. 대신 회비 내는 건 오빠 용돈에서 알아서 하고. 정말 별거 아닌 일인 것 같은데 이 문제 때문에 남자친구와 말다툼을 한참 동안 했어요. 저는 성격 자체도 그다지 부침성 있는 편이 아니었고 다른 사람도 아니라 시가 쪽 식구들과 여행이라니 정말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피곤해지고 싫거든요. 아무튼 이 문제로 남자친구와 의견 차이를 보이다가 그냥 각자 집에 알아서 하고 상대방에게 간섭하지 않는 걸로 결론을 내렸죠. 그리고 앞으로 더 이상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하지만 예비 신랑이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저한테 복수하고 골탕을 먹이려고 작정을 한 건지 요즘 들어 하는 짓을 보면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가장 이해하기 힘든 점 중에 하나는 남자친구가 부모님 생신이나 여동생들에게 지나칠 정도로 용돈과 선물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5월에 있었던 어머님 생신이나 지난달에 있던 아버님 생신에도 무려 50만 원씩 용돈을 드렸고 막내 여동생에게는 얼마 전 핸드폰을 새로 사줬고 아직은 아니지만 저희와 비슷한 시기에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 둘째 동생에게는 결혼 선물로 500만 원짜리 벽걸이 TV를 사주겠다고 이미 약속을 해버렸답니다. 시집가는 여동생에게 결혼 선물을 해주는 것까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TV를 뭐하러 그 정도까지 비싼 걸 사줘야 하냐는 문제 때문에 정말 많이 싸웠죠. 일단 저희는 혼수 목록에 TV 자체가 없습니다. 저도 잘 안 보고 남자친구도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더 많이 하지 평소에 TV는 거의 볼 일이 없다고 해서 과감하게 생략했어요. 그런데 동생에게 500만 원이나 하는 걸 사줄 거라면 저랑 상의라도 한번 했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게 아니라면 저희가 결혼할 때 둘째 동생도 마찬가지로 우리한테 그 정도 비싼 걸 해줘야 하지 않냐고 이야기했었죠. 하지만 막상 돌아가는 상황을 지켜보면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남자친구가 여동생 사주고 싶다고 TV 해주는 거고 그쪽 집안에서 저희가 결혼할 때 큰 답례를 기대하긴 힘들다고 생각해요. 사실 제가 이 집안 며느리가 된 것도 아직 아닌데 이런 거 하나하나 참견하는 것도 조금 웃기는 일이긴 하죠. 하지만 남자친구가 받고 있는 한 달 월급이 250만 원 정도라고 한다면 그 이야기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본인 말로는 월급이 3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세금 떼고 나면 실제로 받는 실수령액을 살펴보면 2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그 월급으로 자기 부모님한테 용돈 팍팍 드리고 동생들에게 비싼 선물을 척척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 보면 이 남자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제 기분이 마냥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자기가 버는 돈이라고 혼자 마음대로 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결국 제가 못 참고 한마디 하는 날이면 그날은 엄청 크게 싸우는 날이었어요. 당연히 남자친구는 아직 우리가 결혼도 안 했고 지금은 본인이 쓰는 돈에 간섭하는 건 선을 넘는 거라고 이야기하더군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조만간 살림을 합칠 건데 벌써부터 오빠가 본인 식구들에게 이런 식으로 돈을 쓰고 있으면 나중에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도 힘들어진다고 이야기했죠.
아직은 결혼식 올리기 전이니까 자기 집 식구들에게 잘하고 싶어서 그렇겠지 생각하고 넘어가려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갈 행동을 하더라고요. 바로 저번 주에 남자친구와 데이트하다가 추석 보너스 이야기가 나왔어요. 제가 다니는 회사가 명절 보너스가 있긴 한데 이번에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평소의 절반 정도만 나왔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남자친구는 얼마나 받았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오빠네 회사는 이번 추석에 보너스 얼마나 나와? 보통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에 이 정도 질문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보너스를 얼마 받았는지 너가 왜 알려고 해? 그런 건 너가 신경 쓸 부분이 아니야. 제가 그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 얼마 받았냐고 물어봤을 뿐인데 너무 날이 바짝 서 있는 대답이라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제가 다시 물었더니 남자친구가 한다는 말이 난 취직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추석이랑 설날에 명절 보너스 들어오는 건 부모님 드렸어. 결혼하고 나서도 이건 변함없을 거니까 보너스에 대해서는 서로 신경 쓰지 말자. 라고 하는 겁니다. 남자친구가 부모와 한 집에서 함께 사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취업해서 자취하느라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데 왜 보너스 받는 걸 전부 부모님께 드리고 있었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100번 양보해서 지금까지야 혼자 살았으니까 뭘 어떻게 하든 제가 상관할 바가 아니었는데 앞으로 결혼해서 같이 살게 된다고 하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오빠는 결혼해서도 명절 보너스는 계속 부모님한테 드리겠다고? 제가 너무 어이없어서 물어보자 남자친구 역시도 뭘 그런 걸 물어보냐는 듯 황당해하면서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집에서 우리 엄마가 차례상 차리고 명절 준비하려면 돈 많이 들잖아. 우리 집안일인데 당연히 계속 드려야지. 얼핏 들으면 뭔가 맞는 말인 것 같으면서도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앞으로 우리가 결혼하면 돈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상의를 해야 하지 않겠냐고 이야기했더니 남자친구 이야기는 자기가 다른 이상한 곳에 돈을 쓰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안 챙기는 건데 뭐 어떠냐고 말을 했습니다. 억울하면 너도 보너스 받아서 너네 부모님 가져다 드리던가. 이 문제는 각자 집안일이니까 서로 간섭하지 말자. 솔직히 그때 제가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 남자는 아직 결혼할 준비가 안 됐구나 싶었습니다. 돈이라도 엄청 잘 벌면서 이러면 모를까 한 달에 250만 원 벌면서 자기 집안 식구를 저렇게 챙기려고 하는 걸 보면 저랑 같이 애 낳고 살림하고 진지하게 살아갈 생각이 없다는 소리로밖엔 안 보였거든요. 저도 돈을 엄청 버는 건 아니었지만 남자친구보다 연차가 높고 우리 회사가 월급을 좀 더 주는 곳이라서 세금 떼고 제 손에 떨어지는 돈이 거의 300만 원 정도는 됩니다. 저는 결혼하고 나면 우리 두 사람이 버는 돈으로 저금은 어떻게 하고 살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저와는 완전 딴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약간 느낌이 쎄한 기분이 들어서 혹시 시댁에 돈 들어가는 거 더 있으면 지금 다 이야기해달라고 했더니 남자친구가 자기 핸드폰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정리해서 제게 말해주었습니다. 매달 어머님한테 20만 원, 아버님한테 10만 원, 할머니 10만 원, 외할머니 10만 원. 아직 취직 못하고 있는 셋째 막내 동생에게 용돈으로 10만 원을 보내고 있었죠. 믿을 수가 없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진짜 이 돈을 매달 식구들에게 용돈으로 보내고 있냐고 2번이나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남자친구는 뭐가 문제냐는 듯이 이게 맞다고 대답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취직하고 나서 계속 이렇게 돈을 보냈고 앞으로 결혼하고 나서도 자기는 똑같이 하겠대요. 그렇다고 해서 남자친구 부모님의 경제력이 완전 없으신 것도 아니었거든요. 형편이 결코 여유 있는 건 아니지만 아버님 아직 은퇴 안 하셨고 어머님은 일주일에 3일 정도씩 아르바이트 하는 걸로 알아요. 100번 양보해서 혼자 사시는 친할머님과 외할머님에게 용돈 10만 원 드리는 것까진 이해한다고 쳐도 어머님 아버님에다 막내 동생까지 챙기고 있는 남자친구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쩐지 연애할 때 평소 돈도 많이 안 쓰던 남자였는데 결혼하자고 하니 모아둔 돈이 생각보다 너무 없어서 좀 이상하게 생각하긴 했어요. 저는 남자친구한테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도 이렇게 계속 용돈 드릴 생각이라면 나는 그렇게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절대 이렇게 매달 용돈 드리면서는 우리 인생 못 산다고 이야기했더니 남자친구는 그걸 왜 너가 걱정하냐면서 자기 집은 자기가 알아서 챙길 테니 신경 안 써도 된대요. 그럼 우리가 결혼해서도 월급은 본인이 관리하면서 산다는 거 아닙니까? 저라고 효도할 줄 몰라서 제 부모님한테 매달 용돈 안 드리고 살았겠어요? 명절에 차례상 차리면 돈 들어가는 줄 몰라서 집에 명절 보너스를 안 가져다 드렸겠습니까?
돈 겨우 그거 벌면서 집안에 용돈 드릴 거 다 드리면 우리 살림은 어떻게 하고 저금은 얼마씩 하며 살 거냐고 물어봤더니 그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는지 아무런 대답이 없더라고요. 이 남자가 아직 철이 없어서 그러는 거라 생각하고 하나하나 따져가며 설명해줬어요. 양가 부모님 챙기는 것도 좋은데 결혼하고 나면 일단 우리 둘이서 살아야 하고 앞으로 아이라도 낳고 살려면 경기도에 전셋집이라도 얻어야 하는데 지금부터 이렇게 용돈 들이며 살다 보면 천년 만년 지나도 돈은 절대 못 모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유치원생이라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종이에 남자친구 월급과 제 월급을 다 적어가며 한 달에 나가는 돈, 우리가 모을 수 있는 돈을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는데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있던 남자친구는 정말 속 터지는 소리를 하더군요. 우리 집안에 아들이 나 혼자뿐이잖아. 동생들은 전부 여자라서 다 시집 가고 나면 집에는 나하고 부모님뿐인데 내가 우리 가족 챙겨야지 누가 챙기겠어? 아무렇지 않게 이런 소리를 하는 남자친구의 표정을 보면서 제 결혼은 완전 망했구나 싶었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오빠랑 나랑 사는 건데 어떻게 자기 집안만 챙기면서 살 수 있냐고 물어도 억울하면 너도 너네 집 챙기라는 헛소리를 하는데 도무지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착한 건지 모자라고 멍청한 건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살다가는 제 인생까지 밑바닥으로 금방 추락할 것 같았습니다. 사람 많은 카페에서 화내고 싸우기 싫어서 그냥 몸이 안 좋아서 다음에 보자 이야기하고 저는 바로 집에 들어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혼자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남자를 바꿀 방법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결혼하고 나면 남자친구가 버는 돈은 시댁에 다 뿌리고 제가 버는 걸로 입에 풀칠이나 하면서 살 것 같더라고요. 시댁 식구들한테 매달 나가는 용돈 60만 원이 적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나 남자친구나 버는 돈이 얼마 안 되는데 만약 나중에 돈을 더 벌게 되면 더 많이 주겠다고 난리칠 게 뻔한 거 아니겠어요? 추석과 설날 명절 보너스까지 탈탈 털어서 자기 엄마 가져다주는 남자친구를 보면서 정말 이 결혼은 여기서 끝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일단 제 부모님께 먼저 이야기했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결혼 못할 것 같고 더 늦고 후회하기 전에 여기서 그만두려고 한다 했더니 엄마 아빠 모두 잘 생각했다고 그런 놈이랑은 하루라도 빨리 헤어지는 것이 서로에게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도 부모님과 마찬가지였죠. 남자친구 생각을 제가 전혀 이해할 수 없고 그 사람도 제 말은 들어볼 생각도 안 하니까요. 자기 식구 챙긴다고 하는데 그게 완전히 잘못된 것도 아니라서 그냥 우리 두 사람이 안 맞는 거니까 하루빨리 헤어지고 서로 맞는 사람 찾아보는 것이 빠르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 바로 남자친구에게 만나자고 연락했습니다. 시간 더 길게 끌기도 싫어서 얼굴 보고 싶은 만에 바로 이야기했어요. 우리 결혼은 다시 생각하자. 오빠랑 나랑은 하나부터 10까지 서로 안 맞는 것 같아. 안 맞는 사람끼리 억지로 같이 살다 보면 평생 싸우기만 하고 행복하지 못할 거야. 남자친구는 헤어지자는 제 말을 듣고 이유가 뭐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헤어지는 마당에 이 남자도 알 건 알아야겠다 생각해서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해줬습니다. 지금 버는 월급의 4분의 1을 자기 식구들 용돈으로 드리는 상황인데 나는 결혼해서 오빠랑 살림하고 살아갈 자신이 없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용돈 드리고 동생들한테 선물 사주면서 살다 보면 정작 우리 살림이 너무 팍팍해질 것 같다고 했죠. 여유가 없으니 아이도 갖기 힘들고 맨날 돈 때문에 싸우게 될 것 같은데 저는 그건 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빨리 안정되게 집도 구하고 아이도 낳고 싶은데 결혼을 하더라도 지금처럼 혼자 버는 상황이랑 별로 다르지 않을 거라면 이 결혼 안 하는 게 맞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 속에 있는 말을 다 꺼내놓은 거지만 절대로 선을 넘는 막말은 하지 않았어요. 최대한 남자친구 기분 나쁘지 않게 있는 그대로만 이야기했습니다. 남자친구는 가만히 제 이야기 듣고 있더니 참나, 너도 다른 여자들이랑 똑같네. 결국 돈 때문에 그러는구나? 라고 하더군요. 따지고 보자면 돈 때문에 그러는 게 맞긴 한데 조금 뉘앙스가 다르지 않나요? 제가 언제 남자친구 집안에 돈이 없어서 안 만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돈이 별로 없어도 그동안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사실 저는 결혼할 때 남자친구 집에서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시부모님 노후 준비도 잘 안 되어 있을 텐데 결혼할 때 괜히 부담 드리는 것도 싫고 우리 결혼이니 우리가 알아서 하는 게 맞다 생각했었거든요.
남자친구가 모아둔 돈이 없는 것도 이해해주고 그쪽 부모님이 결혼할 때 도움 주실 수 없는 것까지 이해했지만 매달 용돈까지 드리는 건 도저히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저를 돈 밝히는 속물이란 식으로 이야기했고 저는 어차피 헤어지는 마당에 굳이 그런 소리에 반박을 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앞으로 안 볼 사람이니 저를 어떻게 생각하던지 이젠 상관없고 빨리 헤어지고 싶은 마음뿐이었으니까요. 어떻게 헤어지자고 말할 수 있냐고 한참을 따지던 남자친구는 저보고 너는 아닐 줄 알았는데 다른 여자들처럼 돈만 보고 만났던 거냐는 말을 마지막으로 하고 가더군요. 진짜 그날 조용히 헤어지고 싶어서 아무 말 안 하고 있었던 건데 너무 억울하긴 했습니다. 제가 돈만 보고 돈 좋아할 거라면 저보다 월급도 적은 남자를 왜 3년 동안 만났겠어요? 약간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제 스타일이라 생각했고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만났죠. 월급도 적고 모아둔 돈도 없고 집안에 돈도 없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까지 할 생각을 했던 거 보면 저도 남자친구를 상당히 많이 좋아하고 있었을 텐데 마지막에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이 좋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헤어지면 그만이고 앞으로 다신 안 볼 거라서 미련이 남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이 저를 싫어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해요. 어설프게 서로 애틋한 감정 남아있으면 언제라도 다시 전화해서 끈덕지게 굴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욕먹고 헤어지는 것도 괜찮았습니다. 연애할 때는 잘 몰랐지만 결혼 준비를 진행하면서 이 정도로 생각이 저와 다를 줄은 정말 몰랐어요. 연애를 하는 도중에 남자친구가 자기 부모님에게 용돈을 그렇게 생각 없이 드리고 보너스까지 전부 드리는 남자인 줄 알았다면 진작에 헤어졌을 텐데 괜히 서로 시간 낭비만 한 것 같네요. 하지만 앞으로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잊으려고요. 결혼 전에 미리 알고 이 정도에서 좋게 헤어질 수 있다는 걸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헤어진 남자친구도 본인 집안 상황 다 이해해주고 용돈 보내드리는 것도 다 이해해주는 저보다 훨씬 마음씨 넓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해심 없고 돈만 밝히는 여자라서 조금 미안하네요. 그래도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이런 결혼은 안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